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는 김대영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건강한 뇌를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브레인트레이너는 먼저 건강과 그리고 정서를 잘 관리하고 또 인지를 잘 쓰는 바로 그러한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지식보다도 이런 뇌를 잘 훈련해서 실천하는 바로 이 두뇌 훈련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두뇌 훈련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두뇌 훈련의 개요를 통해서 우리 뇌는 이런 변화하는 신경 가소성의 그러한 이론이 아주 중요하다. 바로 이 브레인트레이너는 이 가소성, 우리 뇌가 변할 수 있다. 현재는 조금 건강하지 않더라도 훈련과 관리를 통하면 이제 건강해지고 또 정서도 잘 관리하고 인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먼저 실천하는 그런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뇌체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두뇌 훈련에서 이제 호흡과 이완 훈련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호흡에 대한 부분 아주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몇 분만 숨을 안 쉬어도 생명에 이상이 있을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흡의 이런 정의와 또한 호흡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평생 저희가 숨을 쉬고 있는데 또 배울 게 있을까요? 또 호흡에 또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 훈련법의 이제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목표와 또 브레인 트레이닝과의 또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호흡 하면 뭘까요? 바로 호는 내쉴 호자죠. 흡은 들이마실 흡. 호흡인데 바로 이 생명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는 숨을 내쉬면서 태어나고 또 사람이 죽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여 마시고 내쉬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내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게 너무 막 경쟁하고 막 좋은 대학교 또 좋은 직업 막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과도한 그런 경쟁 사회로 인해 가지고 긴장을 하다 보면 이게 숨을 잘 내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순환도 잘 되지 않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두뇌 훈련적 그런 이 기법에서는 어쨌든 좀 긴장을 이완한다 그러면 잘 내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건소나 그런 곳에서 이제 볼 때 먼저 이 호흡들을 또 잘 내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인식을 안 하시는데요. 한번 호흡을 이렇게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호흡은 들숨과 날숨, 즉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 가스 교환을 통해서 바로 인체에 필요한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지 않고는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지만 숨을 쉬지 않고서는 단 몇 분도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호흡은 이런 생명 유지에 바로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의 이런 이제 중요성 이야기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 이 뇌가 바로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바로 혈액과 혈액을 15% 사용하고 있고 산소를 20% 이상 또한 25%까지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뇌가 혈액을 이렇게 운송을 하면서 그 헤모글로빈 안에 이렇게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산소를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거죠.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뇌의 신경계를 또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틀, 우리 중추신경계와 네, 이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우리 중추신경계는 뭐와 뭘로? 네, 뇌와 척수로. 네, 그렇죠. 우리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수의적으로 좀 조절이 가능한 네, 우리 체성신경계와 우리 비체성신경계인 이 자율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뇌라든가 이런 구조, 우리 뭐 전뇌, 중뇌, 후뇌, 예, 또 이렇게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경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그러한 기능과 그런 걸로 저희가 공부를 했었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네, 우리 이 비체성신경계인 바로 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우리의 신체 내부에 그러한 기능들을 관리를 하고, 그게 항상 항상성이라는 부분, 네, 우리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긴장하느냐 이완하느냐,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시면 아주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건데요. 바로 그 항상성, 네, 균형이 유지돼야 된다. 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뭐 높아진다든가 1도만 낮아져도 이런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자율신경계, 우리 현대인들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자율신경계 기능이 막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의 질환으로 이 원인이 된다.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자율신경계, 뭘까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수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알려졌던 이 바로 자율신경계가 이제 이 과학적으로 바로 이 호흡 훈련을 통했을 때 이 자율신경계가 뭔가 기능이 향상되는 것들이 이제 연구에 의해서 발견된 거죠. 와, 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전문적인 이런 과학자와 의료적인 연구를 통해서 바로 이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호흡에 대한 이 중요성이 이제 두뇌 훈련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아직까지 이런 다양한 두뇌 훈련이 이제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로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유수한 연구자들이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너 상가목 두뇌 훈련법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네, 실습을 통해서 먼저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알려졌던 바로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바로 이 호흡의 중요성, 네, 별표를 땅땅땅 치셔가지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호흡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잠깐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네, 호흡에 대한 이해, 바로 아까 들숨과 날숨, 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네, 그런 연속의 작용이죠. 바로 가스 교환, 바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네, 우리 뇌가 바로 이 산소를 20% 이상 이렇게 소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산소를 원활하게 적절하게 잘 공급을 해줄 것이냐, 네, 이러면서 그런 산소를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 네, 헤모글로빈 안에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서 또 에너지 생산에 그런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가볍게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네, 바로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네, 허파가 있을 거고, 바로 이제 우리 코나 입을 통해서 이 허파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통로를 네, 기도라고 하고, 네, 또 호흡근, 호흡에 이렇게 관여하는 네, 근육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가슴 우리는 우리 이제 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들이 있죠. 한 12개 쌍밑 그러한 갈비뼈들을 이제 통칭하는 이 골격근을 가슴 우리, 이렇게 흉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호흡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기억해야 될 네, 구조물이
바로 이 행경막입니다. 네. 우리 가슴과 또 아랫배를 이제 구분하는 바로 이 행경막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이 복식호흡의 이제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행경막의 이 수축과 이 이완이 함께 작용이 된다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경막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들숨은 허파 아래 이 가로막, 바로 행경막을 뜻하거든요. 이 가로막이 수축하는 것이고 또한 날숨은 이 가로막이 이완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호흡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복식호흡, 바로 이제 우리의 이 아랫배의 이 혈류량이 우리 몸에 이제 한 3분의 1, 어떤 연구자들은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복부에서 이제 우리의 신체로 이 혈액을 운송을 해준다. 그러니까 복부에서 우리 혈액이 운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복부에 그러한 이 산소가 많이 이 공급이 되는 게 이제 이 뇌로 산소를 공급하는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 복부로 호흡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까 현대인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이 호흡이 아래까지 이제 깊숙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헐떡이는 호흡을 좀 하게 됩니다. 긴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슴 호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먼저 막 이 몸이 긴장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이제 무리가 되고 막 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막 호흡도 가빠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의 호흡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손을 양손을 가지고 한 손은 가슴 쪽에 대시고 한쪽은 아랫배 쪽에 이렇게 배꼽 아래쪽에 가볍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으시고 호흡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편안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눈을 한번 떠보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해보셨나요? 같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이럴 때 어떤 손이 많이 움직였는지를 보면 내가 현재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 쪽에 올려놓으신 손이 더 많이 움직이셨나요, 혹시? 그러면 내가 좀 긴장을 현재 많이 하고 있구나. 또 아니면 이제 양손이 좀 더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가슴 호흡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슴과 아랫배 쪽이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니면 아랫배 쪽으로만 손이 많이 움직이시나요? 그러면 뭔가 좀 이완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호흡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뇌체조 같은 경우를 통해서 먼저 신체를 긴장을 조금 이완시킨 다음에 이제 호흡 훈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상자의 특징과 그런 상황에 맞춰서 훈련을 적절하게 시킬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이런 실습과 다양한 경험들도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아까 복식호흡은 이 횡경막, 가로막이라고 하는 이런 이완과 수축에 따른 호흡이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호흡은 바로 이 횡경막의 강력한 이러한 수축에 의한 호흡으로 느리고 깊고 율동적이고 또 규칙적이고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 횡경막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횡경막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아랫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내쉴 때는 횡경막이 이완이 되면서 이 산소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바로 전체 혈액의
네, 절반 이상이 바로 네, 복부에서 유통된다. 네, 약간씩 이 연구자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야기 드렸죠. 네, 바로 호흡을 얕게 하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미비하고 바로 혈액이 네, 심장으로 원활하게 네, 순환되지 못한다는 것. 네. 자, 복식호흡을 하면 바로 복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네, 원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횡격막의 네, 이 상하 운동으로 바로 이 우리 불수익은 아까 조절할 수 없다고 알려진 우리 자율신경계 내장기관 바로 불수익은이 바로 내장까지 운동을 하게 되어 가지고 내장 마사지 효과가 생긴다는 것.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광고에 뭐 다양한 뭐 건강식품 네, 물론 효과가 좋겠죠. 그런 것도 네, 좋지만 이제 스스로 네, 우리의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산소라든가 영양분 이런 것들을 네,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우리 기업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되진 않죠.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네, 훨씬 네, 효과적인 그런 연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전달하실 때 그러한 네,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네, 뭐 조금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뭐 그런가 보다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전달하는 네,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더욱 신념과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이 정말 좋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거든요. 꼭 시간을 내고 또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에게 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네, 확신을 갖고 네,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네, 이 복식호흡을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연습을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가슴호흡 그리고 복식호흡 구분을 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가슴호흡과 이 복식호흡을 네, 이 구분하는 것. 네. 바로 가슴호흡 같은 경우는 이 늑간근, 옆구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니까 숨을 이렇게 이 옆구리 근육으로만 하게 되는 그런 호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가슴 호흡을 하다가 더 긴장을 하면 이제 호흡은 이게 이완이 되면 네,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호흡이 내려가고 긴장이 되면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가슴에서 막히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제 목으로 헐떡헐떡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아프신 분이나 이제 돌아가기 임종을 앞두는 분들 보면 이렇게 목으로 숨을 쉬는 것. 네, 그래서 생명하고 이 호흡하고는 아주 연관이 되어 있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복식호흡은 아까 이 횡격막의 수축에 의한 호흡이다. 바로 가슴호흡은 빠르고 얕은 호흡이다. 네, 복식호흡은 바로 깊고 율동적이고 바로 규칙적인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호흡은 바로 가슴이 움직이고 네, 어깨에 긴장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아까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한다. 이게 이제 계속 순환적이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긴장하면서 가슴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또 스트레스에 더 많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내 숨이 가빠지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폐포는 우리 이 허파에 이 허파깔이라고 해서 바로 네, 들이마신 산소를 이렇게 이제 혈액으로 운송해주는 작은 이런 포도 알갱이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폐포, 그러니까 산소를 30%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 간의 이런 기체 교환이 미흡하다는 것. 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유발됩니다. 네,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복식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하게 100세 동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복식호흡은 아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복식호흡은 가슴에 무리한 이런 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호흡이다. 그리고 폐포를 아까 가슴호흡은 30%밖에 소비를 못했는데 바로 우리 복식호흡은 이 폐포를 80% 활용한다. 와, 박수 한번 치시죠. 바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우리의 내장에 이런 마사지 효과까지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식호흡에 대한 간단한 훈련 방법, 바로 뭐 바닥에 누워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앉아서 하실 수도 있죠. 이 지도할 때 그런 이 특징, 이런 공간의 특징에 맞춰 가지고 뭐 사무실 같은 데서 복식호흡을 지도하는데 뭐 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평평한 바닥에 편안하게 놓고 뭐 매트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다리와 두 팔을 쭉 뻗은 채 손을 약간 벌려서 몸을 떨어지게 한 후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고 눕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여 고르게 호흡을 하고 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올라가고 내쉴 때 아랫배가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바로 손을 아랫배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내쉴 때 손을 살짝 눌러주고, 또 숨을 들이쉴 때는 바로 손을 살짝 풀어주면 조금 더 쉽게 복식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연 음악이나 이런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하면 이제 아주 호흡에 좀 더 깊이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두뇌 훈련을 촉진하는 그런 요소로서 또한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우리 4과목 두뇌 훈련 지도법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바로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던 이 자율신경계의 이 불수의근을 조절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또 이제 뭐 호흡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뭐 또 단전호흡이다, 막 다양한 호흡법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또 이제 전문적으로 활용할 거나 이제 배우시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가 된 호흡법은 바로 이 복식호흡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이완 훈련이다. 이제 바로 이 서구나 그런 유럽에서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면서 특히 저희가 이 과목 심박 변이도 기반 자율신경 평가법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막 심혈관 질환들이 이제 심근경색 막 열심히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의료가 발달을 하면서 막 결핵부터 다양한 질환들을 다 치료할 거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런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긴장을 푸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이완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완 훈련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긴장 이완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지금 수강하신 분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의 의미, 이것도 하나의 뭔가 자격이고, 물론 이게 직업적으로 또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로 이제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 뭔가 이 자연을 지키고 이런 서로 간에 뭔가 도와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뭔가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브레인 트레이너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따른
네,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바로 정보 입력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 하루에 사람이 보는 광고가 막 2만 개에 가깝다. 네, 길거리든 어디든 너무나 많은 이런 광고. 네, 뭔가 이걸 사용해라, 이걸 써라,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막, 네, 또 수많은 이런 자본이 투입이 돼가지고 현란하고 우리가 SNS나 그런 거 보면 또 막 계속해서 눈을 못 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기업가들이 이 뇌과학자들을 이용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반응하고 여기서 몰입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 연구를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현대인들이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 거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바로 노출된 이 현대인들의 심신 상태에 이런 적합한 훈련법이다. 네,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서 대부분이 바로 외부의 이런 자극에 반응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내면으로 좀 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완 훈련에 대한 부분, 바로 긴장 이완이 네, 너무나 중요하다. 네, 바로 이완 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오히려 네, 학습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그런 걸 통해서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신감 너무 중요하죠. 뭐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자신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과 이런 수행을 성공적으로 바로 이루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완 훈련은 현재 이제 연구된 연구들을 보면 크게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른쪽에 네, 표에서 보듯이 이 점진적 이완 훈련, 그리고 자율 훈련, 이 체계적 둔감법이 바로 이 대표적인 이완 훈련이다. 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이런 명상법도 또 이완도 되고 이제 그런 것과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네, 바로 현재 내가 너무 긴장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채로 네, 계속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심근경색 이렇게 사망하거나 하는 것들이 평상시에 내가 너무 힘들구나, 긴장했구나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료적인 부분에서 자, 우울증 같은 경우도 야, 내가 진짜 우울하구나. 그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이 치료 효과에 아주 도움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먼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네, 이완하는 그런 감각을 터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네, 지식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런 몸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느끼고 네,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이 긴장할 때 감각과 바로 이완할 때 감각을 변별하는 이런 능력을 발달시켜서 자, 의도에 따라서 네, 이완하는 이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긴장하고 뭔가 내가 평상시에 네, 긴장을 많이 하거나 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더욱더 또 중요한 먼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완 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점진적 이완 훈련, 뭐 점진적 이완 훈련법, 또한 점진적 이완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점진적 근육 이완법. 이렇게 용어는 네, 뭐 책이나 이런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막 쓰이고 있다는 것 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점진적 이완법은 이제 미국의 뭐 의사였던 바로 이 제이콥슨이라는 그런 연구자에 의해서 이제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건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교감신경의 활동을 네, 감소시켜서 스트레스 이런 반응을 감소시키는 바로 이완법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뭐 뇌, 몸, 뭐 신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이 어디죠? 바로 이 신체죠. 네, 그러니까 이완도 이제 이 신체를 통해서
할 때 뭐 사실은 우리가 뇌체조라든가 뭐 운동들을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몸도 건강하게 하지만 이 긴장을 이완시키는데 이제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많이 썼을 때 정상적으로 기동하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진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이 몸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바로 이제 몸을 쓰면서 이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제목대로 바로 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킨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점진적 이완법, 바로 이 점진적으로 이완시킨다. 그래서 이 조금 더 긴 용어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걸 지식적으로 외우기보다 이 제목에 어떤 용어가 이렇게 들어있는지를 보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완을 시키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킨다. 네. 바로 신체의 말단에서부터 점점 이제 이 중앙으로 올라오게 하는데요. 바로 제이콥슨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불안한 생각과 사건은 바로 근육의 긴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근육을 이완함으로써 이런 심리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요 신체 부위를 의도적, 점진적으로 수축시켰다가 서서히 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긴장을 해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이완되는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긴장이 되어 있구나. 그걸 확인을 해야 이완된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육을 이렇게 오히려 수축을 시킵니다. 수축을 시켰다가 이완을 시키면 그 부위가 이제 훨씬 이제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완을 시킬 때는 이런 장소라든가 복장들이 중요하겠죠. 바로 조용한 장소, 그리고 편안한 복장, 그리고 편안한 자세, 그리고 편안한 명상 음악 등을 같이 활용해주면 훨씬 효과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진적 이완 훈련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육을 수축시킨 다음에 온 상태로 이런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시에 따라 자세를 취하고 몇 초 혹은 몇 분간 바로 그 자세를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온 상태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손을 이제 상체를 이완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먼저 근육을 수축시킨다. 그러니까 이 손을 양손을 한번 쥐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수초 동안 꼭 이렇게 힘을 주면서 수축시켰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손에 긴장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쭉 숨을 들여 마시고 수축시켰다가 풀어주시는 거죠. 손에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발에서부터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요. 손 한 다음에 이제 손목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내쉬면서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완을 하면 이제 오히려 수축했다가 이완을 하게 되면 그 근육이 훨씬 더 이완을 이렇게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위다. 그리고 근육을 긴장시킬 때는 들이마시는 호흡을 하고 이완시킬 때는 이런 내쉬는 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육군에서 시작해서 그 근육 집단이 이완되면 다른 근육군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몸 전체가 이완될 때까지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로 신체 말단에 있는 근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중앙에 위치한 이런 근육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며 그래야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또 이런 거 지도하실 때 이런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또 이 어르신들이나 또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또 처음부터 이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면서 점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단계를 조금 넓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환자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은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거기서 또 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런 건강 상태에 맞게 지도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점진적 이완 훈련의 이런 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진 거고요. 그런 대상자의 특징이나 또 건강 상태에 맞추고 또 트레이너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순서들은 또 적절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건 누워서 할 때 기본 순서인데요. 바로 이런 발과 종아리부터 발 아까 손처럼 발 그리고 종아리 그런 다음에 이제 척추도 이제 긴장을 시켰다가 이완하는 방법 그리고 어깨 아까 이제 손 그리고 발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와 목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얼굴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책에 이런 단계별로 더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점진적 이완법이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바로 이 자율훈련법에 대한 그러한 이완 훈련입니다. 이제 자율훈련 용어가 약간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용어하고 자율훈련 우리 바로 뭔가 자율신경계를 이완한다. 뭐 그런 의미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의 이런 연구자 슐츠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1과목에서 이러한 언어에 대한 부분들 우리 좌측에 뭐 이런 브로카 영역 또 베르니케 영역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우리가 이 언어가 아주 통합적인 감각이다. 우리 말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많이 발전을 했죠. 바로 우리 또 우리가 이제 지각을 배울 때 또 시각 같은 경우 또 청각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한 상상만 해도 우리 뇌는 시각이 일어났다고 느끼고 또 눈을 감고 기차 소리가 들린다고 떠올리면 우리 뇌는 그 신경세포가 청각 신경세포가 똑같이 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뇌의 이 신비한 기전. 아주 우리 뇌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뇌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두뇌 훈련법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이용을 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건강하고 좀 행복한데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안 좋은 쪽으로 이걸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뇌 기능이 떨어지겠죠.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는 그리고 이완법 같은 경우는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언어의 힘을 약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힘? 바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오른팔이 따뜻해진다. 이런 언어적인 심상,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언어적인 이 심상을 사용해서 바로 이 근육과 이 자율신경 계통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훈련에 바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바로 이 자율훈련법은 바로 이 또 편안한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점진적 이완법은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진적 이완법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움직였다가 수축시켰다가 이완하는 방법인데 이 자율훈련법은 언어적인 심상을 통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편안하다, 따뜻해진다. 이완된 지금 언어적인 심상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아까 우리 점진적 이완법에서 근육이 수축된다. 그러한 언어적인 심상은 뭐냐면 무거워진다. 우리 몸이 아까 우리가 수축시켰을 때 뭔가 무겁고 긴장하죠. 그러한 것처럼 이제 우리 신체가 무거워진다. 그래서 이 무거워진다, 편안해진다, 따뜻해진다. 아까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는 것처럼 바로 이 자율훈련법은 네, 무거워진다, 긴장한다 하고 나서 편안해진다, 이완된다. 이런 용어를 언어적인 바로 이 심상을 통해서 바로 긴장을 해소하는 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흥분이 고조되었거나 긴장이 유발되었을 때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00년도에 이런 의료적인 연구를 기초로 바로 이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로 이 대표적인 이런 이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네, 이게 뭐 진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터득을 하면 실생활에서 이제 가볍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이완법들을 통해서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뭔가 긴장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율훈련법은 이 6가지의 표준 단계를 이게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먼저 몸을 이완할 수 있는 바로 아까 묵직하고 따뜻해지는 심상. 묵직한 거는 이제 무거워진다, 긴장한다 이러한 용어. 그리고 따뜻해진다, 편안해진다. 네, 이완되는 용어를 통해서 신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긴장을 감소하고 네, 신체가 편안해지고 네, 마음이 진정이 되고 이완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우리가 점진적 이완법도 마찬가지로 이 신체의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중앙부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얼굴의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게 이제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바로 이 자율훈련법도 이 신체의 말단, 이 팔과 다리부터 이렇게 이제 긴장을 이완합니다.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 1단계는 먼저 팔과 다리가 무거워진다, 묵직해진다. 그러니까 긴장하는 먼저 감각에 팔, 다리가 이렇게 묵직해지고 무거워지는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익숙해지면 이제 2단계가 이제 무거워지고 이제 따뜻해지는 그리고 편안해지는 이런 심상의 집중, 감각에 집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팔 먼저 보시면 처음에 자 이제 뭐 오른팔을 느껴보세요. 자 오른팔이 자 무거워집니다. 오른팔이 뭐 묵직합니다. 오른팔이 묵직합니다. 오른팔이 묵직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 오른팔이 편안해집니다. 오른팔이 편안해집니다. 오른팔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네 이제 반복해서 한 5번에 6번 하면서 그 부위에 집중하고 자 오른팔이 끝나면 자 왼팔이 이제 먼저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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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팔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팔이 끝나면 어디 할까요? 네, 다리 오른쪽 다리 그리고 왼쪽 다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심장 부분 심장이 네 먼저 네 여기서는 지금 따뜻해지고 무거워지는 감각에 집중한다. 이제 훈련할 때는 먼저 네 무거워진다. 네 그리고 편안해진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아랫배 복부 우리가 호흡에서도 이 복부의 중요성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혈액의 반 가까이가 이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부가 따뜻해지는 감각에 집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이마가 시원해지는 이런 감각에 집중한다. 네, 이것도 이제 표준 단계가 6단계인데 이런 상황이나 시간에 맞춰 가지고 네,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네, 자율훈련법. 네, 특히 우리 점진적 이완법과 이 자율훈련법은 네, 충분히 익히시고 또 직접 체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이런 명상법이나 뇌체조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실 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계적 둔관법은 조금 네,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계적 둔감법. 자, 바로 이것도 체계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자극에 대한 어떤 이 부적응적인 조건 반응. 내가 뭔가 막 이 뱀 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죠. 뱀이나 아니면 막 바퀴벌레. 예, 뭐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뭐 가족 간에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아버지가 뭔가 약간 폭력적이어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든가. 이런 걸 때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소구하여 이 적응적인 바로 이 조건 반응으로 대체하는 어떤 행동 수정 훈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신이 평소 불안을 이런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로 가정을 한 다음에 더 이상 그 상황을 상상해도 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바로 이한 훈련을 시켜 점차 불안을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이 10층 막 근처만 가도 막 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체계적 중간법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익숙한 이런 1층에서 그 건물에서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2층은 10층보다 훨씬 낫죠.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약간 익숙해지면서 이 정도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이제 3층, 4층 이렇게 점점 이제 그러한 이 적응적인 조건 반응을 만들어내는 훈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뱀이 너무 무섭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조금 재밌는 뭔가 뱀하고 관련된 뭐 이런 만화 영화 아니면 뱀을 아주 예쁘게 만든 뭐 장난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뱀을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좀 친숙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뱀에 대한 이 부적응적 조건 반응을 소거한다. 뭐 이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면 뭔가 먼저 아버지의 뭔가 눈, 코 뭐 그런 것부터 이제 한번 그려보고 이러면서 약간 이 적응해가는 그런 방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런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맨 나중에 가서는 바로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는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도 내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뭔가 실험 불안을 포함한 이런 각종 불안과 이런 공포증의 감소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래도 가장 더 많이 쓰이는 게 이 점진적 이완법 그리고 자율훈련법이니까 체계적 중간법은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저희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복식호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바로 호흡의 원리를 활용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이완 작용을 촉진시키는 바로 호흡 기술이다. 바로 중요한 게 우리 횡격막의 이런 수축과 이완에 대한 이 방법이다. 복식호흡이 아무리 중요해도 먼저 이 긴장이 된 상태에서 이 복식호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뇌체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신체의 긴장을 이완한 다음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바로 호흡 시에 바로 흉부의 움직임은 억제하고 우리 가슴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복부의 이런 움직임을 활용하는 호흡법이다. 그리고 긴장 이완법, 이완법의 이완 훈련에 크게 3가지. 바로 점진적 이완법, 자율훈련법, 체계적 중간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점진적 이완 훈련은 바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킴으로써 교감신경의 이런 활동을 바로 감소시켜 긴장을 이완시킨다. 바로 이 점진적 이완법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했죠. 근육을 점진적으로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율훈련법은 무거워진다, 따뜻해진다 같은 언어적인 심상, 바로 자신의 몸이 이완된다는 바로 언어적인 힘.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말,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시험에도 떨어지고 막 승진도 못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자꾸 안 좋은 말, 나는 왜 그러냐, 나는 부족해. 예, 뭔가 반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긴장하게 되고 우리 몸이 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뭔가 편안하고 이해 안 된다는 그러한 언어적인 심상을 평상시 잘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이 이해 안 된다는 이러한 심상을 통해 신체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긴장을 이렇게 이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을 이런 야기하는 바로 부적응적 조건 반응을 점진적으로 소고시켜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강 아주 중요한 이 호흡과 이완 훈련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두뇌 훈련 중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법으로 알려진 이 명상 훈련법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